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온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책 한 권 같이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오늘 중요한 내용은 좀 다 뒷부분의 내용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끝까지 보시는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저희가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 로크미디어 책입니다. 저희 고객사 책인데 이 책 판권도 고 작가님이 로크미디어에 있을 때 다 직접 판권을 검토하시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 책입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부제를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어린 시절 경험, 환경, 유전자, 생물학을 통해 본 인간 발달에 관한 경이로운 탐험. 이거는 목차를 봐보시면은 바로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목차를 바로 그래서 함께 보면은 이제 서론 이렇게 나오고 인간 발달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시대별 유년기로 살펴본 세 가지 연구 프로젝트, 종적 연구의 힘, 개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은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종적 연구. 저는 이제 종단 연구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종적 연구의 힘 그래서 여기에 종적 연구의 결과가 나옵니다. 종적 연구를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더니든이라는 하나의 예가 뭐냐면 더니든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서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1000명의 아이를 몇십 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나. 이제는 친구가 아니죠. 어른이 성인이죠.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시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라나 그 추적 관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는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실험 자체가 어렵고 정부나 돈이 많은 기관에서 펀딩을 안 해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의 기원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우리가 종적 연구,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런 거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게 뭐다? 종적 연구다. 그래서 이 책은 대표적으로 종적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 어떤 결과? 인간 발달에 관한 결과들을 아주 정말로 체계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렇게 뭐 강력하게 추천하진 않고요. 이 책은 교육 관련 종사자는 뭐 제가 볼 때 교육 관련 종사자는 2500% 필독서. 그다음에 이제 목차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 저는 1.5번 읽었는데 한 번 반 읽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또 오늘은 소개 안 해드리고 요거는 반드시 소개해드려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자제력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육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러면서 뭐 아동 학대를 당한 친구들이 어떻게 인생에서 영향을 받나.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서 특정 분야에 이제 관련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거에 관련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독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이 책은 사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이 책은 없고 이거는 사실 연구 논문 이렇게 뭐랄까 보고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따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엄청 충격적인 그래프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별표 쳐놨죠. 그래서 아까 자제력이랑 이거랑 묶어서 한 번 더 이 책은 소개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소개해드릴 거냐면은 이 부분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빠른 노화, 느린 노화. 그러니까 이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친구들을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이 더 예를 들면 똑같은 38살인데 더 생물학적으로 빨리 늙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도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책 내용보다 더 깊게 따로 추가적으로 자료 조사를 했고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쭉 같이 읽어볼게요. 중년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 다룬 세 번째 사안은 앞에 뭐 두 가지 사안이 있었겠죠. 이전 12년 동안 생물학적 시스템이 빠르게 퇴화하는 바람에 36살 때 남들보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으로 밝혀진 피험자들의 경우 뇌와 몸의 다른 부분에서 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게 논문 같아요. 그럴 것이라는 예측을 실험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거나 격렬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신체 능력과 2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지 능력 저하를 조사했다. 이 관계가 굉장히 뭐랄까 명백해갖고 정신타울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인지 능력의 경우 피험자들의 이거 보세요 여러분. 7세, 9세, 11세, 13세, 38세 측정한 IQ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이런 실험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요것만 해도 얼마예요? 간격이 벌써 31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피험자들이 연락이 안 되면 이 실험이 불가능한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연구 결과입니다.
또 피험자들이 38살 때 찍은 얼굴 사진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진에서도 빠른 노화의 증거가 드러나는지 확인했다. 뭐예요? 똑같이 38살인데 좀 건늙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요. 또한 피험자들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가평가를 시키는 거예요. 정교한 검안기구, 이렇게 눈 검사를 해서 눈에 있는 혈관도 검사했다. 이런 것도 검사 결과 기가 막힙니다. 이미 고려한 결과를 생각하면 실제 나이는 38세 동갑이지만 생물학적 나이가 또래보다 많거나 적은 사람의 뇌와 다른 신체 부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38세인데 신체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요.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좀 쇼킹했어요. 제가 왜냐면 또 생물학적 나이가 막 이렇게 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20살이나 차이가 난다고 정말 저는 충격 그 자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면은 서도 차이가 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주장과 일치하는 첫 번째 증거는 38세 생물학적 나이가 또래보다 많은 피험자는 그 나이의 신체 기능을 측정한 객관적인 테스트에서 남들보다 좋지 못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본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균형을 잘 못 잡고 미세한 운동 능력이 떨어졌으며 요거예요. 요 그루브 막대 검사. 악력도 약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본론인데 이거는 제가 따로 이따가 논문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결과 그래프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해보세요. 눈 감고 외발 서기를 다 해보세요. 이게 찾아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외발 서기 능력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망률을 측정할 수 있는데 되게 정말로 상관관계가 가장 강력한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똑같은 38세면 다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평균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외발서기 능력이 이 정도로 출중한 반면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어때요? 와, 정말로 이 외발서기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나이 차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38세인데 38세 때 생물학적 연령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거의 50살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30살, 20살 차이가 나요. 미친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절대적 생물학적 연령이고 노화 속도도 당연히 빠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루브 막대 검사가 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나무 막대를 세우고 그러는 건가 봐요. 이게 이제 미세한 어떤 운동 능력이죠. 어린이들 이렇게 옛날 뭐 어린이들한테 이거 관찰할 때 이런 것도 검사하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어때요? 아무튼 차이가 많이 나요. 생물학적 연령이 어때요? 나이가 많으면은 운동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때도 노화 속도도 더 빠르고. 그다음에 악력도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악력이 별로 없는 편인데 이런 거 보면 좀 속상해. 그래서 저는 외발 서기를 연습을 며칠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로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력이 약한 사람도 생물학적 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악력도 약했고, 그다음에 자가 평가를 했을 때 뭐예요? 나는 좀 늙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생물학적 연령이 진짜로 많았어요. 그다음에 가보면 이거는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되게 또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 이거 하나 더 넘어갔다. 피험자 가운데 38세 때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생물학적 나이가 어린 또래들에 비해 계단을 오르거나 1km 이상 걷거나 격렬한 운동을 참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신체적 한계에 대한 보고서에 기초한 이런 결과는 피험자 본인의 신체 건강 평가가 일치했다. 아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글을 읽고 그래프를 보시면은 뭔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안 읽으면은 제 생각에 50%는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문해력이 낮은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인지 기능이 낮은 거예요. IQ가 낮은 겁니다. 이게 종합 IQ거든요. 진짜로. 그게 이제 인지 쇠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인지 쇠퇴거든요. 그런 분들 어때요? 생물학적 연령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인지 기능, IQ가 생물학적 연령이 낮은 사람은 이게 여러분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그러니까 생물학적 연령이 낮은 사람은 IQ도 생각 전반적으로 낮았어요. 이게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합 IQ라고 나오잖아요. IQ가 낮은 사람은 똑똑한 선택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올바른 책 읽고 올바른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자제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IQ가 낮아서 이해가 낮다 보면은 어떻죠?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서 늙었겠죠. 예를 들면은 뭐 똑똑한 거랑 뭐 모든 게 100% 연결되지 않겠지만 똑똑하면은 누구나 뭐 동의하겠죠? 책을 많이 볼 확률이 높겠죠?
거기서 동기부여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눈 검사해 보니까 와 이거 되게 치밀하게 조사했어요. 동맥 직경이 그러니까 생물학적 연령이 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은 늙은 사람은 동맥 직경도 더 작아졌다. 이것도 제가 관련 논문 보니까 이 동맥 직경 눈 검사했을 때 작은 게 치매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치매랑. 그래서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이걸 재밌게 스토리로 풀진 않았고 연구 결과를 정말로 다 담백하게 담았어요. 그래서 뒷부분 가보면은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38세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건 신체뿐만 아니었다. 그들은 38세에 실시한 IQ 테스트, 지능 검사죠. 다른 피험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생물학적 그러니까 이게 IQ가 낮아서 생물학적으로 늙는 건지 아니면 늙어서 IQ가 낮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상관관계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IQ 테스트에서 다른 피험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38세의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이들은 생물학적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해 7세부터 38세 사이에 인지 능력이 더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물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실험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은 추적 조사예요, 조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관찰자들이 실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거기다 조언을 주지 않아요.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개입돼 갖고 여러분이 인지 능력을 그러니까 반등시켜야겠죠. 운동 능력도 반등시켜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운동 능력 반등시키고 인지 능력 반등시켜 IQ 반등시키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죠.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 쌓아온 정신 능력과 지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들의 경우 정보 처리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 이게 눈 검사했을 때도 이제 아까 나온 그래프 얘기고요. 이게 뭐예요? 또래들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38세 참여자는 세동맥이 좁고 세정맥은 넓어서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큰 것으로 나왔다. 이거 다른 거에도 이게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얼굴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38세 때 찍은 사진을 보고 피험자의 실제 나이를 판단하는 임무를 맡은 평가자들은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를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 사진만 보고 나이를 판단하니 훈련받은 평가자들이 피험자의 실제 나이는 물론이고 관련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듀크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전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오늘은 뭘 하나 깊게 파고 들어갈 거면 요거 외발석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여러분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뭐를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5%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저희는 독서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일단은 저희가 책을 대국민 필독서라고 추천을 해도 구매율이 1%가 안 됩니다. 뷰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관심 없으신 거죠. 아니면 유튜브만 보고 그냥 난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5%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계단 오르기 정도가 10% 될까? 그것도 제가 조사해봐야 되는데 그건 그래도 간단하니까 도전하는 건데 이건 더 간단하면서 이것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외발석이 연습과 운동은.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상희 기자님이 2021년에 이거를 정리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읽어보면은 한발서기 운동의 놀라운 효능. 한발서기 운동은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는 효능 외에 노화 질병을 예방하는 놀라운 3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체 기능 강화시켜주고 당연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두 발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는데 한 발로 지탱하면 어때요? 그 하중을 받는 거죠. 중량을 이렇게 드는 거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발서기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해봤거든요. 다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여러분 다 눈 감고 해보시는 거랑 눈 뜨고 해보시는 거랑 또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것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의 3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뇌기능 강화에 효과적이다. 한 발로 서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뇌와 눈, 귀 관절 및 근육을 잇는 신경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관절과 근육을 잇는 센서는 똑바로 서 있도록 뇌에 계속 신호를 보낸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무조건. 왜냐면은 뇌에서 우리한테 신호를 가는 것만큼 우리가 운동으로 뇌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건 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 치매도 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이터는 너무 많거든요. 이때
각 조직 간의 협응력이 최대로 강화되고 뇌기한 동안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한발서기를 여러 번 해보면은 굉장히 이게 복잡한 운동이에요. 왜? 코어 근육도 써야 되고 균형도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정신 집중도 해야 되고 이게 뇌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걸음을 뗄 때 나도 모르게 비틀리는 일이 잦거나 이석증으로 어지럼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매일 한발서기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하체 근력이 강화될 뿐이 아니라 균형감이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한발서기 운동은 척추와 자세 교정에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발서기 운동 같은 걸 해보면 여러분 아픈 데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뭐 발바닥이 아픈 분은 발바닥이 아플 거고 뭐 저는 허리가 안 좋으니까 왼쪽 허리가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뒷모습이 나이든 노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뒷모습이 나이든 노인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보기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곧고 바른 자세 때문이다. 그러니까 뒷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젊은이들보다 더 꼿꼿이 서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고진 자세 때문에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앞쪽 얼굴에 피부 노화만 신경을 쓰는데 등이 굽지 않도록 관리하여 몸의 노화를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한발서기를 할 때 다리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쫙 펴고 교대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병행하면서 자세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와 척추뼈를 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한발서기 운동 여러분 유튜브 쳐보면 저희 앞에는 헬스장에서 이렇게 한 발로 쓴 다음에 아령 들기 하면서 코어 강화하고 막 밸런스 잡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영상이 많을 겁니다. 전 쳐보진 않았는데 유튜브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발서기 운동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에 혈액을 보내고 있는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정맥 흐름을 촉진하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을 돕고 근육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BBC 뉴스에서 봤거든요. 거기도 이제 논문을 인용한 건데 기자님도 인용 이거 출처를 안 쓰셔갖고 이거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글에도 이게 똑같은 기사를 제가 봤어요. 어떤 세 가지를 측정했는데 미래에 이 사람의 진짜 사망할 수 있는 지표 가장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지표는 뭐였다? 외발석이었다. 읽어보면은 1990년대 한 연구에서 50대 남성과 2,76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손의 악력과 손의 악력과 1분 안에 앉았다 똑바로 설 수 있는 횟수, 그다음에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등 세 가지를 측정하였는데 뭐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냐 사망률과 그 결과 13년 후에 지원자들 다시 조사했을 때 세 가지 테스트 모두 암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한발설기가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임을 밝혀진 바 있다. 2초 이하로 서 있는 사람, 이거 여러분 소름 돋는 얘기. 2초 이하로 서 있는 사람들은 10초 이상 서 있는 사람보다 향후 13년 동안 사망할 가능성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여러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몇 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따가 논문을 하나 영어로 뒤져갖고 진짜 좋은 데이터를 하나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썸네일은 여기서 갖고 온 건데 한발서기 운동을 할 때 주의점은 처음에 갑자기 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맞아.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이나 테이블 옆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먼저 눈을 감고 오른쪽이나 왼쪽 아무 쪽이나 편하게 설 수 있는 자세로 한 발을 서되 다른 발 쪽은 지면에서 최소 15cm 이상 들어 올린다. 이거 두 손은 허리에 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두 손 허리에 대면 거의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두 손은 허리에 가볍게 대고 이 자세가 무너질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면 된다. 손으로 균형 잡아도 됩니다. 25초 이상이면 신체 나이는 20대고 9초 이하면은 60대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해보시죠.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10초 이하예요. 60대 아닌 분들이. 제가 지금 많이 시켜봤거든요. 10초 이상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꿀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는데 왜 여러분 한발서기가 그냥 운동 자체로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2만 보 쓸데기 없이 2만 보 걷지 마시고 10,000보만 걸으시고 10,000보도 그냥 진짜 많이 걷는 거예요. 한 7,000-8,000 보 걸으시면 우리가 이제 세츄레이션 온다고 배웠죠. 포화 온다고. 10,000보 정도 걸으신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이런 운동들을 찾아서 하시면 좋아요. 왜? 무릎이 강화가 된다니까. 왜냐면 이거는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력 운동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또 있을까 싶어요. 쉬우면서도. 근데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고 작가님은 소름 돋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 했을 때 10몇 초 나왔거든요. 막 10초 이하도 나오고. 근데 고 작가님 2분 했어요. 근데 2분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2분 이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2분이나 했어요. 고 작가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고 작가님이 계속 하니까 역시 다리가 아프다. 저도 오래 하면 다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다른 연구 결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걸을 때 이렇게 두 발을 딱 동시에 점프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발을 걷잖아요. 그렇죠? 우린 여러분 한 발로 지면을 내디디면서 걷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무너지면 넘어지거나 위험한 순간에 균형을 못 잡으면 크게 다쳐요. 그래서 크게 다치면,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건 암도 아니고 뭐 심장질환도 아니고 정말로 사망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상이에요. 부상. 왜냐면 진짜로 여러분이 별거 아니, 왜냐면 암은 우리가 건강검진도 하고 되게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케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치료도 있고 뭐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부상은 내가 언제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별거 아닌 부상, 암은 되게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이고 심혈관계로 되게 무섭게 받아서 조심하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부상 때문에 몸이 점점 급속도로 늙으면서 빨리 노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에도 취약해지죠. 그래서 이 한 발 한 발 걷기가 밸런싱 측면에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이 한 발 서기 운동만큼 우리가 건강한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진짜 있나 싶을 정도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운동을 계속하면은 너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이랑 저희 식당 가서 점심 먹을 때 기다리기 전에 둘이서 눈 감고 계속 한 발 서기만 했어요. 서로 시간 재주면서.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뭐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이런 데이터가 없을까 찾아보고 구글신한테 구글신님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피나입니다. 피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답을 주시더라고 구글신이. 그래서 이거는 눈 뜨고 여러 명을 재본 거고 요게 나이고 요게 설 수 있는 시간이고 2분 이상은 재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건 눈 감고 한 거 보세요. 아기 때는 확실히 한 발 서기가 힘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10대가 되면 한 발 서기 능력이 확 안드로메다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차가 있죠. 뭐 눈 뜨고 한 것도 이렇게 편차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평균을 낸 커브인데 저는 평균보다 요 값이 이렇게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에 평균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제가 또 이런 거 박사 때 많이 했잖아요. 요 값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값. 딱 요게 똑같아요. 눈 감고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요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이하는 진짜로 건강이 뭔가 위험 신호가 있는 거예요. 20대는 연습해서 60초 할 수 있어야 되고 40대는 연습해서 40초 할 수 있어야 돼요. 눈 뜨고다. 이건 눈 뜨고예요. 눈 뜨고는 저도 쉽게 합니다. 눈 감고 볼게요. 눈 감고 보면은 여러분 저 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저 이거 찾으려고 30분 검색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외발서기에 대해서 다 논문을 읽고 아니면 다 재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뚝 잘라 말하는데 이게 저는 과연 근거가 있는 건가 이게 출처가 없어서 제가 엄청 찾았거든요. 영어로 한글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영어 공부는 뭐다?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진짜 그냥 해석에 여러분의 근간을 쌓아줄 수 있는 최고는 뭐다? 영어 독립 단어다. 깨알같이 홍보하고 자 여러분 이게 저 칭찬해 주셔야 돼 진짜.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눈 감고가 빡세거든요. 눈 감고 하세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나오죠. 그러면 제가 40대니까 몇 초 해야 되죠? 한 18초는 해야 꼴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뭐예요? 한 40초, 50초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확실하죠. 70대 넘어가신 분들은 10초 이상 못 하잖아요. 70대 이상가 넘어간 분들은 10초 이상 못 해요. 왜? 그래서 넘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60대도 여러분 9초가 아니에요. 60대도 안 되는 분들은 9초 맞구나. 그러니까 60대도 여러분 9초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게 줄어들죠. 잘하시는 고 작가님 여기 있잖아요. 고 작가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해보니까 뭐 10초 나왔어요. 10초, 10몇 초. 근데 몇 번 해보니까 20몇 초, 30몇 초 나오고 눈 감고 했을 때 잘했을 때 균형 잡으니까 50초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 눈 감고 1분 넘기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거 하면은 다리 근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균형 감각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좀 요령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요령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좀 오래 잡을 수 있다. 이게 발이면은 이게 지면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듯이 발로 잡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균형을 좀 잘 잡을 수 있더라고요. 미세 근육을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면 힘이 더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도 뛰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3km 뛰면 무릎이 나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육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외발서기로 꾸준하게 이렇게 하루에 2-3번씩만 해줘도 왜냐면 여러분이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되게 좋은 하중이거든요. 왜냐면
쿵 이렇게 찍는 하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달리기처럼 걷기처럼 충격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몸무게를 한 발을 떼면서 이렇게 몸무게가 배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청 좋죠. 그렇게 해서 무릎 근육 키우면 달리기 더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연습하니까 40초는 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자주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이니까 딱 외국인이 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멍 때리거나 줄 설 때 있잖아요. 다 눈 감고 외발서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NN에 나와야 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그 옛날에 막 중국 하면 막 이렇게 태극권 하고 있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중국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 무술도 아니야. 눈 감고 다 외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균형 잡으려고 그러고 막 옆에서 칭찬해주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쓸모없는 거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많잖아요. 그때 버스 구석탱이 가서 눈 감고 이렇게 쓰는 거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있어서 시간 재기도 좋아요. 요런 거 이제 매일같이 66 챌린지 하기 좋죠. 저는 이제 다음 66 챌린지 때 이거 하나 넣을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이랑 하자고. 여기 기가 막히죠? 기가 여기 딱 이렇게 딱 나오죠? 줄이. 그래서 40대는 20초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못해도. 20대 분들은 한 30초는 해야 됩니다. 50대 분들은 15초는 해야 꼴찌가 아니다. 그러면서 좀 요렇게 평균 내면 딱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평균 내보면은 40대는 한 40초. 60대는 근데 확 여기 밀도가 높네요. 그러니까 60대는 한 20초 하면 진짜 건강한 60대다. 한 20초 하시면 건강한 60대다. 건강한 60대. 50대는 한 30초, 40초 하면 건강한 50대다. 40살은 한 예를 들어 50초, 60초 하시면 진짜 건강한 40대다. 오늘 여러분 이거 보셔서 이제 눈 감고 이거 서기 하시는 분들 건강 겁나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금 내가 되었는가 책을 읽고 제가 파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가지를 친 거죠. 제가 직접.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또 진짜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요거 그래프가 오늘 사실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지 기능과 노화의 상관관계, 외발서기와 노화의 상관관계. 여러분이 이제 실천만 남은 거. 왜? 잃을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없는 게 드물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나쁜 거 하나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눈 감고 잘못하다가 콱 쓰러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뾰족한 거 없는 거,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도 뭔가 안전한 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 이렇게 말랑말랑한 데 가서 막 균형 잡기도 엄청 시키고 그래 한 발로. 그러니까 더 코어를 강화시키려고. 이거 하면 여러분 코어 운동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운동이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해서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그때 기억나요? 저 이제 1분 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운동 열심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좋았죠?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저는 또 칭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저 칭찬 이렇게 분석하는 거랑 요거 가져온 거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한국에는 없어요. 뒤져서 갖고 온 거예요. 진짜 생판 모른다. 아무튼 정말로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 갖고 관련 있는 분들 교육 종사자분들은 진짜 꼭 다 모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책 같이 읽어봤는데 책이 어렵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닌 분들은 읽지 마셔라. 그러니까 다른 좋은 책들도 많으니까 아마 다음 책 로크미디어 책 말고 우리 상상스킬 책이 대국민 필독서가 하나 나와요. 한 500쪽짜리인데 진짜로 좋은 대국민 필독서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책 좀 오랜만에 각 잡고 읽고 싶은 분들 그거 읽으시면은 저는 진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러분 책은 많이 읽었으면 좋습니다. 인지기능과 노화의 상관관계 봤죠? 너무 좋으니까 다들 독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만 보 걸으실 바에 1만 보 걸으시고 독서 1시간 하는 게 훨씬 좋다. 아니면은 10분 정도는 강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